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기본도형 내용 공부했고요. 오늘은 기본도형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지금 여기 직선 위에 5개의 점이 있고서 옳은 곳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우리 직선, 반직선, 선분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지금 첫 번째로 풀어볼 건데 여기에서 자,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반직선 AB와 반직선 CD의 합집합 그랬어요. 직선, 반직선, 선분에서도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반직선 AB라는 건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직선이고요. 반직선 CD는 C에서 시작해서 D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런 반직선이에요. 그렇다면 합집합을 시켜주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반직선 CD가 아니라 합집합이니까 A에서부터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직선 또는 반직선 AC 뭐 어떤 식으로 써도 상관없겠어요. A에서 B의 방향이니까. 자, 이거 두 반직선의 교집합을 시켜주면 반직선 C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직선 BA와 DE의 이번엔 교집합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B에서 시작해서 A로 진행하는 반직선과 D에서 시작해서 E로 진행하는 반직선 사이의 교집합은 딱 봐도 없죠. 공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직선 BE와 CB의 교집합. 자, B에서 E의 방향 그리고 C에서 B의 방향으로 했을 때 교집합은 뭐가 되나요? 선분 BC. 선분 BC. 맞았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직선 BA와 반직선 BE의 교집합. 자, B에서 시작해서 A의 방향, B에서 시작해서 E의 방향으로의 교집합은 공집합. 없죠? 맞았나? 자,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직선 B에서 시작해서 A의 방향, 그리고 반직선 B에서 시작해서 E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교집합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점 B가 되겠죠?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직선 DA와 반직선 BA의 교집합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직선 BA, 맞았나? 자, 잠깐 잘못 보면 안 되죠. 두 개의 교집합인데 직선 BA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집합은 직선 BA가 아니라 반직선 BA니까 실수하지 않게 직선인지 반직선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이 5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반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n개의 점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 그리고 반직선의 개수 구하는 거 공부했죠? 자,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n개의 점이 있을 때 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1 이렇게 됐죠? 그런데 주의할 건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자, 선분의 개수도 똑같이 n 곱하기 n-1 2분의 이렇게 됐었고 반직선의 개수는 n 곱하기 n-1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직선 AB, 직선 AC, 직선 AD 결국 모두 다 한 직선 위에 지금 5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정리해 줬고요. 그럼 여기서 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10개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직선의 개수는 1개밖에 안 나오죠. 모두 다 같은 직선이 되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 다음에 자, 반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세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직선 그리고 B에서 시작해서 B에서 시작해서 C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직선 또 C에서 시작해서 D의 방향, D에서 시작해서 E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직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죠. 반대로 자, E에서 시작해서 A의 방향, D에서 시작해서 A의 방향, C에서 A 방향, B에서 A 방향이니까 또 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는 8개가 되고요. 자, 선분의 개수도 직접 셀까? 자, 확인해 볼게요. 선분 AB, 선분 AC, 선분 AD 다 다른 선분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일직선상에 5개의 점이 있지만 2개의 점, 5개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으면 서로 다른 선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공식 적용해주면 되겠어요. 5개 중에서 2개의 점을 뽑아서 개수를 확인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선분 AB와 BA는 같아서 2로 나눠가지고 선분의 개수는 10개가 되죠. 그래서 공식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직접 세서 확인해줘야 되는 경우 구분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직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B 길이의 3배가 BC의 길이이고 ABC가 일직선 위에 차례대로 놓여 있는데 AB 길이 3배가 BC가 되고 AB와 BC의 중점이 M과 N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선 MN의 길이를 40cm라고 알려주고서 A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런 거는 아무리 문제를 뜯어봐도 보고만 있으면 풀어낼 수가 없죠. 조건에 만족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ABC가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ABC를 적당히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에다가 B를 찍고 C를 여기다가 찍고 자, 아무렇게나 또 C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C 한 요 정도 찍어줄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조건에 적합하게 표시를 해줘야죠. AB의 3배가 BC라 그랬어요. AB의 3배가 BC라 그랬으니까 C는 요 정도 올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림을 그려줘야 문제를 풀 때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중점 표시해주면 되겠죠. AB의 중점이 M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BC의 중점은 N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자, 여기 길이와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이고 BN의 길이와 CN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M에서부터 N까지의 길이가 40cm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MN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기 M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A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B의 중점이 M, 그럼 BM의 길이, 그리고 BC의 중점이 N, 그렇다면 BN의 길이. 자, AB의 3배가 BC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B의 2분의 1인 BM과 BC의 2분의 1인 BN의 길이도 서로 3배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B에서부터 N까지의 길이는 3A가 됐어요. 오호, A 더하기 3A가 얼마라는 거예요? 40cm. 그러면 A는 10cm니까 아하, AB의 길이는 10cm. 좋아요. 이렇게 하죠. 그죠? 아니죠. 물어보는 건 A의 길이가 아니라 요 A의 값이 아니라 A부터 B까지의 길이니까 AB의 길이는 20. 자, 요런 실수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구하는 문제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조건을 먼저 한번 분석을 했더니 AOC의 크기가 AOD의 크기의 3분의 2라 그랬어요. 그러면 AOC의 크기가 AOD 전체의 3분의 2라는 거죠. 자, 그림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EOB가 이번에는 EOB의 크기가 DOB, 아까 하지 않은 나머지 각, 평각에서 나머지 각의 3분의 2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서 COE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2개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 여기 AOC의 크기가 AOD의 크기, 요 각의 3분의 2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3분의 2가 되면 COD는 AOD의 무엇이 되나요? 크기가? 그렇죠. 자, 3분의 2가 된다는 건 얘는 3분의 1이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요번엔 반대로 나머지 각의 크기. 자, 이쪽 각에서 얘가 3분의 2가 된다 그랬으니까 DOE의 크기도 역시 DOB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1이 되는 거, 작은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을 우리가 B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 각을 A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2가 돼줘야 되니까 이 각의 크기는 2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B의 2배가 돼서 그러면 3분의 2에 해당하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평각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AOB가 평각이죠? 자, AOB가 평각이니까 여기 각 AOB가 평각이니까
여기 3a 더하기 3b의 크기가 180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눠줬더니 a 더하기 b의 크기는 60도가 돼서 각각의 크기, a하고 b의 각각의 크기는 나오지 않지만 각 COE의 크기는 60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식의 각이 이루는 문제를 해볼 거예요. 이거 1학년 3단원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지금 각도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식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자, 그러면 7시 24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시침과 분침이 1분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침은 1분 동안에, 분침은 1분 동안에 몇 도 회전하나요? 분침은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자, 시계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분침은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1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다 돌죠. 그죠? 그러니까 1분 동안에 360도를 6으로 나누어서 1분 동안에 분침이 6도 회전하고요. 시침은 어때요? 시침은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에 1시까지밖에 돌지 않죠? 12시부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 각도 하나가 30도니까 60분 동안에 30도만큼만 회전을 해서 시침은 1분 동안에 0.5도 회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7시 24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분 동안에 요만큼 돌아가니까 24분 동안에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면 분침은 6 곱하기 24만큼 돌아갈 테고 시침은 0.5 곱하기 24만큼 돌아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7시 24분이에요. 7시 24분. 7시 24분이 됐을 때 시침하고 분침의 회전하는 각도를 생각해 보면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분침은 12시에서부터 계속 돌아서 24분까지 돌아갔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시, 여기에 7시, 8시 이렇게 되면은 분침이 여기에서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에서부터 시작해서 24분이니까 4하고 5 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침은 요렇게 요 정도를 요만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6 곱하기 24만큼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침은 어때요? 시침을 봤더니 7시 24분, 시침은 7시가 되면 어디서부터 돌기 시작하나요?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을 해서 얼만큼? 24분 동안에 요만큼 돌아가면 이거 0.5 곱하기 24 요만큼 돌아갔다는 건데 시침이 이루는 각은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돌아와줘야 되니까 1시간에 30도 그거 7번 해서 30 곱하기 7 더하기 0.5 곱하기 24 이게 7시 24분에 시침이 회전한 각도 7시 24분에 분침이 회전한 각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7시 24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시침이 이루는 각에서 분침이 이루는 각을 빼주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210 더하기 0.5 곱하기 24에서 12가 되죠. 자, 12에서 24 곱하기 6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144를 살짝 빼서 계산을 해줬더니 각도가 몇 도가 나와요? 78도. 이렇게 해서 7시 24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60도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7시와 8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여기에 시침과 분침 1분 동안에 회전한 각은 앞에서 확인했으니까 7시와 8시 사이니까 몇 분인지 알 수 없겠네요. 7시 X분 이렇게 해서 시침이 이루는 각은 7시부터 7시까지 이미 돌아온 상태니까 210도에다가 0.5도 곱하기 X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분침은 어때요? 똑같죠? 1분에 6도씩 도니까 6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육자가 잘 안 보이려나? 자, 이렇게 해서 분침은 6X. 그러면 자, 시계를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7시와 8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60도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시침이 여기에서 요만큼 왔을 때 분침이 이루는 각이 60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분침이 시침보다 덜 돌아서 60도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60도의 각을 이룰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침에서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빼서 210 더하기 0.5x에서 6x를 뺐더니 210도가 아니라 60도가 된다는 거죠. 60도. 자, 이렇게 해서 x의 크기를 하나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시침보다 분침이 더 많이 돌아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60도의 각을 이룰 수도 있죠. 이 경우는 분침이 더 많이 회전했으니까 두 번째는 6x에서 210도 더하기 0.5x 시침이 회전한 각을 뺐을 때 그럴 때 60도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x 계산하는 거는 방정식 풀이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과정을 생략하고 써주면은 여기에서 풀었더니 답이 지금 7시 27과 11분의 3분이 되거나 또 하나는 7시 49와 11분의 1분 이렇게 분침이 더 많이 돌아가서 60도 시침이 더 많이 돌아가서 60도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뭐 7시와 8시 사이에 60도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일직선이 된다 이런 것들 이미 다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 번씩 꼭 복습해 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직선들에 의해서 생기는 동위각, 억각, 동측내각, 동측 외각, 막곡지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딱 여기 선생님이 두 가지만 그 내용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할게요. 억각이 뭐였죠? 억각? 자,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그 얘기 꼭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두 직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을 우리는 억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막곡지각은 뭐였죠? 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생기는 네 개의 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막곡지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와 D의 이 각각의 각들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네요. 그러면 자, C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C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어떤 게 있나요?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F하고 L 똑같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위쪽이면 위쪽, 아래면 아래 이렇게 같은 위치를 찾아줘야 되니까 각 F와 각 L이 같은 위치에 있고 자, C하고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은 자, Z자의 모양이 만들어줘야 되니까는 각 K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위쪽에서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측 내각은 같은 쪽에서 안쪽에 있는 각이니까 각 I 이렇게 되고 역시 위쪽에서 이 두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에서는 동측 내각이 나오지 않죠. 자, 둘 다 나오는지 하나만 나오는지 양쪽 방향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동측 외각 이쪽에서 동측 내각이 나왔으니까 동측 외각은 나오지 않고 이쪽에서 나오겠죠. C하고 G하고 서로 같은 쪽 바깥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막곡지각. 자, 막곡지각 제일 쉽네. 각 A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각 D. 자, 각 D에 대해서 동의각. 그러면 G, I 이렇게 되네요. 각 G와 각 I 이렇게 할 수 있고 D하고 억각.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엇갈린 위치. 그래서 각 E 나오고 이쪽은 없고요. 동측 내각은 F. 그리고 동측 외각은 D하고 동측 외각은 이쪽에 있네요. 각 L 이렇게 되고 D하고 막곡지각은 P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직선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 위쪽에서 요 각하고 동의각이나 억각, 동측 내각, 동측 외각을 찾을 거면 위쪽에서 나오는 만나는 직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만나는 직선 두 부분을 다 잘 살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자, 직선들이 만났는데 만나면서 교점이 3개가 생겨서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도 각 C의 동의각, 억각, 동측 내각, 동측 외각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C하고 요 아래쪽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건 G 그리고 이쪽에서 C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C하고 동의각은 각 G하고 각 K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자, C하고 억각은 여기서 이렇게 엇갈린 위치 각 E. 자, 이쪽에서는 있나요? C하고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엇갈린 위치에 있네. 각 I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동측 내각은 각 H와 각 J 이렇게 되고 동측 외곽은 나오지 않죠. 여기에서도 안쪽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안쪽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막곡지각은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갔어요. 자, D하고 동위각 봤더니 D하고 동위각 H, D하고 동위각 L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D하고 억각 J. 자, J하고 억각의 위치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Z자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동측 내각은 I, 그리고 동측 외곽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동측 외곽, 각 G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막곡지각은 B 이렇게 해서 자, 여러 가지 직선들에 의해서 요 동위각이나 억각이나 동측 내각, 동측 외곽 찾는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평행선 성질에 대한 예제 풀어볼 거예요. 여기 선분, 직선 AB하고 CD가 평행할 때 여기서는 지금 X 더하기 Y의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X 더하기 Y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X와 Y의 각각의 값을 꼭 구하려고 하는데 직접 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합을 구하라고 물어볼 때에는 각각이 나오지는 않지만 두 각의 합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각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당황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고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 줘야 돼요. 자, 평행선의 성질에 어떤 게 있었죠?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억각의 크기도 서로 같고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였어요. 그러면 그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풀어주는 문제거든요. 자, 꺾여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A, B, C, D에 서로 평행한 보조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를 여기 요 점에서 꺾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주고 또 요 점에서 꺾였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모두 다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걸 한번 같이 이용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3도가 되면 여기서 요 각의 크기도 23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x-23도니까 요 각의 크기도 또 억각에 의해서 x-23도 이렇게 되고 여기가 y니까 요 각은 y 이렇게 돼서 x-23과 y의 합이 52도가 돼야 되잖아요. 평행한 보조선을 꺾인 점에서 각각 두 개를 그어서 했더니 x 더하기 y의 값은 75도가 된다. 이렇게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평행한데 여기에서도 지금 두 직선이 평행할 때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한 보조선을 두 개를 그어주는 문제죠. 자, 꺾인 점이 하나가 있으면 보조선을 보통 하나만 그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꺾인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보조선을 두 개를 그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더니 이번에도 억각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여기서 억각 23도 이렇게 되면 요 각의 크기는 115도에서 23도를 빼주니까 몇 도가 되나요? 92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억각 25도 그러면 여기가 25도니까 요 각의 크기는 x-25도가 되면서 요번에는 자 92도와 x-25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 이 두 개의 각은 서로 동측 내각이죠.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동측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된다? 네, 180도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x의 값은 113도 이렇게 해서 평행선 성질까지 오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